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공급이 멈출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최악의 거래량을 보이는 이유는 투자자와 세입자가 모두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 과연? 개인 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빌라라든가 연립, 다세대만 전문적으로 서민주택만 전문적으로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본주의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지금은 외면하지만 언제까지 이 빌라 시장을 쳐다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또 이것을 필요한 수요자, 결국 서민 임차인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다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나면 열심히 퍼서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영상을 보게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서민 주거 시설이죠. 빌라 시장이 지금 자초 위기를 맞고 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이 빌라 시장이랑 임대사업자랑 떼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주택 임대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아파트로 많이 이전을 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빌라 투자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초 1주택을 빌라로 선택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 주택에 있는 상황에서 2주택이나 3주택으로 넓혀가면서 그러니까 주택수를 늘려가면서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상 다주택자들이고 그러니까 자금력이 높지 않은 분들이 또 빌라 투자로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을 바라보시려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에 계신 분들이 많겠죠. 이런 분들이 최근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일단 신축 빌라가 사라진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서민층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였던 빌라 이거 누가 애물단지로 만들었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빌라왕이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지만 이 빌라왕도 빌라왕인데 저는 정부도 여기에 좀 한몫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이 서민주택 시장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만 보더라도 일단 빌라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전체 주택 시장에서. 근데 이 빌라 시장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 매입으로 빌라를 갖고 서민주택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어쨌거나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몫인데 이게 건설사들이 빌라를 지어갖고 민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걸 통해서 일반인들이 사서 재임대를 놓는 방식인데 단순히 지금 같은 경우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누명 아닌 누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99%의 선량한 주택 임대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를 투자해갖고 어느 정도 좀 종잣돈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2, 3년 전 얘기죠. 한때는 아파트보다 잘 나갔는데 빌라 시장 잔치는 끝났나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 빌라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서민층 주거 사다리가 실제로 끊길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빌라 시장이 이 지경까지 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역전세죠.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제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자나 세입자가 모두 외면 진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던 연립다세대 주택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빌라 시장이 지금 투자자와 세입자 모두 외면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연 탈피를 할 것이며 과연 향후 빌라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빌라 시장의 과거를 한번 볼게요. 뉴스가 2022년 5월 16일자 뉴스예요. 1년 전 뉴스입니다. 바로 1년 전. 바로 1년 전에 이 빌라 시장은 어땠냐면 아파트 대신 빌라로 서울 빌라가 아파트 매매량을 16개월 연속으로 추월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22년 5월 16일 이전 14개월 동안 14개월이니까 2021년 한 초부터입니다. 2021년 초부터 2022년 5월 달까지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16개월 연속 추월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거래량 추이를 보니까 빨간색이 빌라 거래량이거든요. 빨간색이 작년 이맘때입니다. 지금 작년 이맘때만 해도 빌라의 거래량이 3천
8,186건, 아파트 거래량이 1,394건, 빌라의 거래량이 무려 아파트 거래량의 2.3배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래량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빌라 투자가 유행 아닌 유행이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대출을 못하게 막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빌라로 수요들이 많이 몰린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빌라 사놓고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 빌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게 올 상반기부터니까 몇 달 전입니다. 바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비사업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강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빌라 투자가 상당히 성행했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2월달 주택 거래량을 보면 과거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아파트가 82.5%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빌라 거래량은 9.1%.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10분의 1 토막입니다. 상당히 뭐 형편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걸로는 뭐 말이 안 되고요. 정말 진짜 최악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악의 거래량을 보이는 이유는 투자자와 세입자가 모두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 과연. 빌라가 이제 거의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제가 봤을 때 짧으면 2, 3년, 앞으로 4, 5년 이상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공급이 멈출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빌라 착공 자체가 지금 51%가 이제 급감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개인 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빌라라든가 연립, 다세대만 전문적으로 소형 서민주택만 전문적으로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신축 빌라의 인허가가 81%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81%가 급감됐는데 그럼 과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역전세라든가 이런 문제만으로 빌라 공급 중단 사태가 일어났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투자자나 세입자 모두가 빌라 시장을 외면해갖고 이렇게 신축 빌라가 공급이 앞으로 이제 현저히 줄어들거나 인허가 건수가 85%나 떨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제 더 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 빌라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요. 요게 아니었어도 신축 빌라 사업을 좀 접으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토지비랑 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 제품을 공급했을 때 시장 가격과 안 맞는 분양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과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빌라 사업 자체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사업 자체가 위태위태했었는데 여기다가 불쑤시개로 불을 지펴버린 거죠. 이 빌라왕 사태가 터지면서 공급 자체가 앞으로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이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시장 자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온 주택 종류별 주택 비율입니다. 전체 아파트가요 1195만 호가 이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주택 시장의 63.5%가 아파트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2021년 기준이잖아요. 2000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아파트 비율이 2000년도에 여러분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으세요? 40% 남짓이었습니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였는데 63.5%로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죠. 건축을 했고 신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거고 재개발은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를 부셔서 아파트를 짓는 행위입니다. 2000년도에 단독주택 비율이 몇 프로였냐? 무려 거의 한 5% 정도 됐습니다. 55% 정도 됐었던 단독주택 비율이 20.6%로 줄어들었으니까 사실상 많은 양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연립다세대라는 놈을 공급을 하려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를 멸시를 통해서 연립다세대를 공급해야지 되는데 단독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에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1000만 원 하던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이 5천, 6천, 7천으로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토지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버린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립다세대 주택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가 됐다. 빌라 시장이 지금 거의 뭐 시장,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신축 시장도 초토화됐다인 겁니다. 이 신축 빌라의 공급이 안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은 이 빌라라는 시장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입니다.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이제 거쳐가야지 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 생애 주기를 보면 뭐 돈 있으신 분들은 뭐 대학교 졸업하고 지방에 올라와서 서울에 자취를 한다.
아니면 서울에서도 뭐 분가를 한다 하면 뭐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들이 뭐 24평짜리라든가 18평짜리 아파트 전세 하나 탁탁 얻어줘 갖고 한 3, 4억이나 5, 6억짜리 아파트 전세 탁탁 얻어줘서 뭐 그저부터 출발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이제 가정들을 보면 보통 원룸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오피스텔 원룸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원룸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원룸에서 투룸, 쓰리룸, 다가구나 오피스텔 원룸에서 투룸, 쓰리룸 빌라로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아서 뭐 청약통장이라는 것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아파트로 넘어가는 건데 이 빌라 시장이 초토화되면 제가 봤을 때 주거사다리 자체가 붕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서민주택 시장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빌라 시장이 붕괴가 되면 사실상 서민주택 시장의 전세 시장이 붕괴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2023년 3월 기준입니다. 근데 빌라는 평균 가격이 3억 3천만 원. 근데 물론 여기서 재개발 시장의 빌라는 제외하고 재개발 외 지역에 있는 평균 빌라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뺐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인 6억 3,69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율은 50% 정도 되는 거고요. 서울시 빌라, 이 빌라는 이제 이 전세 가격 2억 2,739만 원 평균 가격은요. 재개발 시장이든 그렇지 않은 시장이 일반적인 빌라 시장이든 모든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시겠지만 매매 가격에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라든가 거품이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세 가격은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 시장이라든가 정비사업 구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구역들의 평균적인 전세 가격이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매매 가격도 많이 차이 나는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50% 정도 선이고요. 빌라는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70% 선이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빌라는 원체 기본적으로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기본적으로 높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36년간 66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36년간 666%. 와. 근데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는 183% 상승을 했고요. 이건 평균적인 가격이고 일반적인 빌라 시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역시 재개발 시장은 제외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가격 상승률 666%를 훨씬 상회하는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은 뺐고 재개발은 사실상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뺐고요. 일반적인 빌라 시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도 절대적인 수치가 낮고 전세 가격도 절대적인 수치가 낮고 가격 상승 면에서도 아파트에 비해서 사실상 절대적인 가격 수치가 낮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서민주택 시장에서 주거사다리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빌라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 시장을 짊어지고 있는 이 빌라라는 짐을 어떻게 보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뭐 누구냐 또 우리 친척이고 가족이고 지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서민들이 서민 주거 시장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야. 서민이 서민 주거 시장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0.1%의 못된 사람들 때문에 99.9%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빌라를 대하는 태도는 이런 겁니다. 단독과 빌라는 제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부와 서울시 정책 방향은 뭐 아시겠지만 단독과 빌라는 일단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얘네들을 빨리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만들까. 그러니까 재개발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시장을 좀 방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뭐 그만큼 신경을 덜 쓴 거죠, 여기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이 전세 사기극으로 일어난 대상의 빌라들은 보면 재개발 외 지역의 빌라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재개발 지역이다. 그럼 사실상 전세 가격 좀 떨어지는 거 걱정도 안 하잖아요. 어차피 재개발 될 거고 이 사람들 세입자 다 돈 줘서 내보내야지 되는데 뭐 지금 내보내주나 뭐 나중에 좀 더 돈 내서 내보내주냐 별 걱정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서 얘기한 전세 사기극 대상의 빌라는 다 재개발 외 지역에 있는 빌라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 걸 샀죠? 재개발이 될 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든가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아니면 재개발 구역 거를 많이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부와 서울시 정책 방향은 이것들을 제거해서 재개발을 만들겠다라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의적이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 시장 자체를 손 놓아버리고 방치한 부분도 있다. 이제 이거를 인재 사고가 터져서 이것저것 수습하려다 보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 어느 정도 좀 이 빌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이 신축 빌라의 공급 감소는 결국에는 서민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빌라를 갖고 있는 임대인들이 실제로 심각하게 크게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보증보험 때문에 지금 역전세난이 나서 돈을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장 팔아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물론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프리미엄이 연일 붙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재개발 외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빌라 시장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임대인들이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걸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2년 3년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는 또 이것을 필요한 수요자, 결국 서민 임차인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다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지금은 외면하지만 언제까지 이 빌라 시장을 쳐다만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나면 열심히 퍼서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영상을 보게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주택에 살아도 삶이 쾌적하구나, 살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저층 주거 지역에 편의시설을 공급해야지 되지 않냐. 이걸 다 부셔서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 신속통합만 하지 말고 재개발 안 되고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그런 지역이 많죠. 이번에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는 인천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신축 빌라가 원체 많은 이유가 토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서울업자고 지방업자고 경기도업자고 다 인천 가서 빌라를 때려지어서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돈 든다고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빌라업자들이 장난을 못 쳐요. 빌라업자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장난을 치려면 뭐 강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토지 가격이 서울에서도 원체 쌌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그런 지역들이 거의 없잖아요. 토지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천에서 뭐 700만 원 주면 빌라 부지를 살 수 있다면 서울에서는 700만 원일 때도 3천만 원, 4천만 원씩 평당 줬어야지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힘들죠. 편의시설 좀 공급해서 뭐 공원, 주차장, 놀이터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일반적인 빌라 시장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 시장이 아니라 좀 살 수 있는 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편하게 서민들이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역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청약제도 재검토 이거는 빌라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빌라 얼마 전에도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인천 지역에서 임차인들이 사는 집이 경매를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넘어가니까 그 집을 경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매를 받아버리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요.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빌라에 사는 세입자가 이 집이 잘못된 집이야. 그래서 이제 뭐 장난친 집이에요. 업자랑 부동산이랑 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경매를 넘어가게 됐어. 그럼 내가 그 집을 경매를 받아. 그러면 나는 청약시장에 들어갈 때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제도가 이번에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 구제해주기 위해서.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렴한 농가주택, 공시가 1억 이하의 농가주택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시장에서 사실상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가점을 그대로 다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빌라도 정상적인 좀 매매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금액을 좀 정해놓고 서민주택 시장이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투자자 시장보다는 서민주택 시장에 이바지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 정도의 빌라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뭐 그게 빌라일 확률이 높겠죠. 아파트는 빌라보다 싼 아파트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공시가격 얼마라든가 매매가격 얼마까지의 주택을 구입하면 좀 청약 시장에서 주택이 없는 걸로 간주해갖고 청약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너무 오버페이스인가요? 너무 멀리 가고 너무 내가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부의 정책도 어느 정도 좀 탈피를 해야, 물론 아파트를 지어야지 되죠. 새 아파트가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에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해 나가면서 정비사업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편의시설들을 공급해갖고 좀 살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피해를 고스란히 보시는 게 이분들이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들. 그렇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서민주택 시장의 90%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가 다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들이 어쨌거나 사유를 주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줬는데 근데 빌라라든가 다세대 연립을 사신 매수자가 없다면 그걸 누가 샀어야지 돼요? 정부가 샀어야 돼. 근데 정부 차원의 매입 임대를 증가시키면 막말로 이 정부가 이 빌라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뭐 역전세라든가 뭐 빌라왕 같은 사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정부는 힘든 거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자본력이 있는 일반인들이 서민주택 시장을 채워놓기 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한 건데 이제 와서 정부는 모든 잘못을 그 사람들 몫으로 보유자 보유한 것이 죄인 것 마냥 그런 건 좀 너무 오버하지 않나.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빌려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다 매입을 해버리든지 그러면 이런 일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못하는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매입 임대를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 일단 대책이 좀 필요하다. 예, 그냥 뭐 사고 터진 것만 수습하지 말고 앞으로 빌라 시장도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빌라 시장도 그죠? 오늘의 빌라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빌라 시장의 미래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런 거죠.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멸실이 될 거고 정비사업은 지금 뭐 신속통합이라든가 공공재개발, 뭐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100군데 이상의 구역 지정이 됐고요.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쨌거나 80만 호 공급 중에 정비사업으로 50만 원을 채운다고 했으니까 이 50만 원 채우려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400군데는 구역 지정을 더 해야 돼. 최근에 거의 100군데 정도 해놨는데 400군데를 더 해야지 돼요. 근데 400군데를 다 할지 그중 200군데 300군데를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앞서 여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공급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겠죠. 그럼 서민주택 시장은 위협을 받을 거고 그죠? 서민주택 시장을 위협받고 어쨌거나 금리가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면 빌라의 대체 상품인 다가구라든가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와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의 빌라에 어마어마한 가격 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두 부줄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수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이제 보증금을 좀 어느 정도 토해내야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그게 정비사업이 돼서 부에 대한 수익을 가져간다면 지금의 고통 정도는 감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절대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드시겠지. 이런 양극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서울과 수도권 또 서울 안에서도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겁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빌라가 갖고 있는 입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일어날 거고 결국에는 빌라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희소성이 대두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이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냄비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 올랐다고 확 식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또한 저는 또 뭐 짧으면 1년 반에서 2년, 길면 3, 4년 있으면 이 또한 더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금 전조 증상이 보여요. 뭐냐면 국내 가구의 거주 형태를 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2000년도에 아파트 비율이 36.6%였네요. 그게 이제 50%로 올라온 거고 단독 다가구 아까 얘기했잖아 50%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49.6%였어요. 이게 31%로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비아파트인 단독 다가구 연립은 현재 전체 가구 수의 42.5% 정도를 차지합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이. 그러니까 이게 서민주택 시장이에요. 근데 얘도 멸실되는 애고 얘도 멸실되는 애야. 얘네 두 개를 멸실해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얘네는 신규 공급이 안 돼요. 42.5% 서울시 전체 물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 시장이 단독 다가구 빌라 시장인데 얘네는 멸실만 되고 신규 공급이 안 된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 전만 해도 역전세에 대한 뉴스가 도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해진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4월 19일 날 뉴스이죠. 오늘 뉴스입니다. 서울의 전세 전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5% 정도로 상승을 했고 월세에 비해서 이제 전세가 싸다. 주거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답니다. 공급은 안 되거나 수도빈 상태고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만약에 증가를 한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막 뛴다, 폭등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매매 가격은 둘째치고 우리가 임대차 시장에 대한 가격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뉴스를 일부만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이요 대기를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대기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주택 수요자들이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최근에 관심사가 뭐냐면 주거비용 절감이에요.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주택을 거주를 할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보다 월세가 싸니까 월세로 가버린 겁니다. 가장 크게 전세와 월세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유형과 입지에 따른 주거비용 격차도 커지면서 돈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서울의 경우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전세 시대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고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매매 가격을 추월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니까 아마 5월 이후부터는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유럽, 동아시아,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적인 금리 패턴이 바뀌었죠. 이제 보합 내지는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본격적인 온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하게 되면, 근데 선행금리,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하락으로 전세가 점점 유리해지고 있다. 그죠? 이런 뉴스입니다. 그런데 전세 물량이 없잖아요. 한정돼 있고.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봐야지 되는 포커스는 뭐냐면 과연 금리가 떨어지면서 점점 올라가는 전세 시세에 감당할 만한 그런 주택이 얼마나 있겠냐. 서민주택이라고 쳐봤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시장이 전무대 임대차 시장에서 과연 끝까지 빌라 시장으로 안 넘어올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지 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고 하더라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빌라 시장 전망을 해보면 이겁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고요. 그죠? 아파트 시장은 이제 호조세가 이어질 거고, 이 아파트 호조세에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후면 빌라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빌라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격차가 적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다고. 지금 매매 가격이 70%인데 뭐 예전처럼 80% 90% 정도 올라가 버리면 전세를 살 바에는 내가 그냥 매수를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세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빌라라는 시장은 이제 일반적인 이런 빌라 시장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정부의 정비 사업이 거래 활성화에 좀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서울 같은 경우를 특정 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의 빌라 시장은 금리보다는 정비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얼마나 정부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래 활성화가 좀 더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도 뭐 보면 특정 지역 같은 경우, 그죠? 한강변에 있는 빌라라든가 노량진 주변에 있는 빌라라든가 뭐 아니면 동쪽에서 보면 성동구라든가 옥수, 금호, 행당동, 뭐 최근에 이제 사근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영상에 올렸던 청량리 일대라든가 용산 일대의 빌라 거래량은 그래도 뭐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꾸준히 좀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강 르네상스 개발이라든가 각종 정비 사업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 한 내용, 이 빌라 시장에 대한 전체적 내용과는 무관한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 일반적인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 이 빌라 시장을 보고 각계 전문가들이 한마디씩 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좀 읽어드리면서 이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빌라 시장이 지금 사회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뉴스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최근에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 90%가 거의 빌라 뉴스인 것 같아. 다 빌라 관련된 뉴스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 언론에서 너무 심하기는 해.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내용의 뉴스들만 계속해서 빌라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들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빌라 시장에 대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몇 가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인터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제로 부각받았던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중에 주거 버팀목 역할을 이 빌라가 톡톡히 해냈다. 빌라 거주자의 3분의 1 가량은 소득 하위 20%이거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계층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갈 데가 없어졌다. 다른 인터뷰.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 위주의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턱없이 적다. 중간 단계에서 빌라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 빌라 단독 다가구가 전체 임대 시장의 40%를 차지하니까. 그죠?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빌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뭐예요? 멸실이다. 멸실 후 새 아파트. 다른 인터뷰. 빌라는 임대차를 하기 좋은 유형인데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이제 공급이 스톱됐죠. 앞으로 계속 스톱될 겁니다.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줄어들면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 정부에서 빌라를 매입해서 매입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 일반인들한테 빌라를 지어서 빌라를 살아서 다시 재임대 놓으라고 일반인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빌라 업자들이 빌라를 지으면 정부가 다 매입해라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이거 매입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안전하죠 사실상. 그러면 빌라 사태를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서민주택 시장도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빌라를 매입 임대해서 공급하는 방향. 물론 지금도 LH나 SH에서 매입 임대 방식으로 매입을 합니다만 사실상 뭐 자금이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그 돈으로 다 정비사업 쪽에 쏟아 부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잠깐이 아니죠. 얼마나. 야, 큰일 났다. 벌써 42분이네. 할 얘기가 또 있는데.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